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5강을 하겠습니다. 5강은 독해시험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5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첫 번째, 출제위원이 되자 이 부분에서는 노트 필기 방법, 그리고 내용 정리 방법, 독해시험 지문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론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목표의식을 갖자, 두 번째로 시간 배분과 속독법, 세 번째로 시험 준비 방법, 시험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날짜별로 한번 알아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누충적 독서에 대해서 일단 기본 원리를 알아봅니다. 누충적 독서의 기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비순차 정보 처리,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메꿀 것인가, fill in the blank method, talk out loud technique, 소리내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세로로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누충적 독서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독해 지문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로 출제위원이 되어서 문제 풀자. 예, 이거의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터 혹은 출제위원, 출제위원의 마음과 merge 일치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깨뜨려 볼 수 있는가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recall 패턴이라는 그런 독특한 노트 방법, 정리 방법으로 머릿속에 어떤 스토리를 정리를 하는 거죠. 매핑을 하는 겁니다. 독해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됐던 아니면 강의가 됐던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있죠. 스토리 라인.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ecall 패턴이라는 것을 시작하는데, recall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래시 recall 패턴도 있고, varial, 즉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선으로 긋는 것도 있고, linear 패턴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슬래시라는 것은 이게 빗금이죠. 슬래시형 그 recall 패턴이 적합할 것 같다. 왜냐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recall 패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10강에 들어가서 실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억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이라든지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더라.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그냥 일률적으로 선생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해도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recall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여기 나와있죠. 슬래시 recall 패턴이 가장 적합하다. 나중에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응용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recall 패턴 노트를 뭐 많이 쓸 필요 없고 딱 한 페이지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만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 강의마다 recall 패턴 한 페이지. 만약에 독해 지문 같으면은 한 페이지도 걸리지 않고 recall 패턴, 미니 recall 패턴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세 번째로, 만약에 선생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은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은 항상 필기를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목표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대로 옮겨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주요 개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사실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패턴을 요약을 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in your own words
그렇게 적어라 라는 거죠. 네 번째로 각 개념, 아이디어, 이것을 패턴에 따라서 그 연결고리를 지적을 해라. 거기다가 리콜 패턴에 기록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요 생각을, 그 주요 생각만을 적되 핵심 어구, 필수 자료 이런 것들을 적어라. 일일이 다 세부적인 걸 다 적지 마라. 여섯 번째로 화자의 그런 말의 그 구성, 조직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논리적인 형식으로 맞추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라고 하면은 뭐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로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노트, 이거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잡고 독서나 공부할 시간을 정해라 라는 거죠. 될 수 있는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라는 거죠. 아홉 번째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이 만든 리콜 패턴을 재검토하고 확인해라는 거죠. 리콜 패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슬래시 리콜 패턴이에요. 이른바 뒷금을 이렇게 치기 때문에 슬래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 수평선만 있으면 리니어가 되겠죠.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레디얼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슬래시가 주제죠,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어가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핵심 생각이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 각 생각마다 supportive information, 즉 부연 설명 내지는 지지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 방법론에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실제로 볼 때 독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독해 시험 자체에서 목표의식이 있는가하고 없는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의식,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만약에 목적이 있을 때는 모호한, 블레이크죠. 모호한, 어스름한 그런 그림이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확실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은 다시 그 요점을 기억을 하고 회상하는 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오존층에 관련된 위협, 오존층 파괴에 대한 그런 글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나왔듯이. 그것이 이제 환기에 끼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글이 있을 때, 만약에 뉴스를 읽었다, 뉴스페이퍼, 즉 신문을 읽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의 위협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지표면상, at ground level, 지상에서의 그 오염, 공기 오염에 대해서, 대기 오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상층부, upper atmosphere, 오존층 파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공간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눴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리콜 패턴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막 무작정 아무 견해 없이, 관점 없이, particular viewpoint 없이 읽는 것보다도 이런 특정한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그랬을 때 소스가 뭐냐, 즉 어디서 이것이 오느냐, 이런 출처가 뭐냐, 대기오염의 출처가 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what can you do about,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단기에
in the short term 인류의 주요 재앙을 끼칠 수 있겠느냐? 또 시간이 충분히 있겠냐? sometime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느냐? Am I in any danger? 이런 것들 뭐 질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특정 질문은 자신이 그 상황에 맞춰서 갖는 게 좋겠죠. 대개 여기서는 OW1H 원칙에 의해서 나왔죠. 여기서는 yes, no question이고요. 뭐 이 토익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듣는 거하고 갖지 않고 듣는 것 혹은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출문풀 시리즈에 가서 자세하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층부로 갔을 때는 in the atmosphere 이 문제점이 얼마나 지속되어 있는가, 문제점을 발생시킨 게 뭐냐, what's caused it, 그 다음에 내가 aggravate라는 게 있죠. 이것도 어원 정리로 암기할 수 있겠죠. gravity가 뭡니까? 중력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어떤 weight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근데 가 들어갔어요. 앞에 G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AD가 될 때도 있고 AC가 될 때도 AT가 될 때도 여기는 AG입니다. 앞에 시작하는 그 G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은 to죠. 어들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 위협을 가중시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오존층이 하는 기능은 뭐냐? serve a function 이거죠. 동물과 식물의 위험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OW1H 여기 H가 하나 나왔고요. 여기 W가 나와 있죠. W 즉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제기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읽기와 시간 배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40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40분에 10분을 둘로 나눠서 세그먼트로 나눠서 각각 10분은 프리뷰에 이용을 하고 다른 10분은 또 포스트 뷰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프리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습이죠. 미리 보는 거죠. 포스트 뷰는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본다는 거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은 읽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읽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고 정식으로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이 바로 프리뷰,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것이 포스트 뷰죠. 그러니까 프리뷰에는 이런 거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나, 오버롤 플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는 거죠. 기록도 하고요. 이런 것. 이것이 실제로 독해 시험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체적인 그 누층적 독서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읽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시험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대비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 2주 정도 남았다. 그때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위원에 대해서 문제 풀어라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실제 출제위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겠느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하죠. 어떤 포맷으로 나오겠느냐, 어떤 포맷. 그래서 주제가 뭔고,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그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미리 그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바로 이때 2주 남았을 때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체적인 질문을 다 예측할 수 없더라도 대개 이런 양식으로 나오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일이 남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뭐 여기도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몰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답시고 밤을 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평소에 걸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거나 다 교과서에 나와 있다. 흔히들 하는 얘기죠. 네, 마지막 날, 바로 전날이죠. 전날, the last night. 이때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텍스트를 본다든지 리콜 패턴 정리한 것을 확인해보고 노트를 확인하는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빠르게 그 다음에 꾸준하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 통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는 좀 일찍 도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multi-layered reading. 한 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당배별로 해야 될 것만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입체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충적 독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충적 독서는 독서의 시험 자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시험을 대비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원칙 1에 가서 단어와 문구를 우리가 전통적 방식으로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읽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순서를 파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읽는다 합시다. 어순을 파괴한 거죠. 그 다음에 무작위로 읽는다 합시다. 눈에 띄는 것만. 이것도 스피드 리딩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 처리 원리고, 또한 우리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런 문제점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어하고 한국어는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언어, 즉 한국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다시 바꾸어 생각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더라, 힘이 들더라.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어순을 파괴하는 거죠. 어순을 파괴하면 영어든 한국어든 차별이 없어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4분면으로 나눕니다. 전체 글을 지면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중간을 십자형으로 나눠서 왼쪽, 상단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하단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upper left rectangle, 즉 왼쪽 상단 이쪽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단어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좌측, 하단의 좌측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역시 우측으로 갑니다. 하단의 우측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문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분만 보게 되겠죠.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Probably some of you will find you can take in all of the most of the words in each rectangle at a glance. 이런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봅시다. 나누면 Probably some of you will까지만 잘라질 것이고 나머지는 find you can take in all of or most 이때 잘라질 것이고 밑에는 of the words in each rectangle까지 잘라질 것이고 at a glance and then but you won't be 이런 식으로 잘라지겠죠. 상단에 2개, 하단에 2개 이렇게. 그러면 some of you will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보고 다시 밑으로 가서 was in rectangle 이렇게 나눠본다는 거죠. 정반대로 우측으로 하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순서를 파괴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니까요. 그랬을 때 나중에 재접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이걸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파괴함으로써 읽어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You can comprehend. 다시 말하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원칙이 바로 하단으로부터 상단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적용될 수 있죠. 거꾸로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 뒷페이지부터 앞페이지까지 거꾸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적용되는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기본적인 그런 순서대로 읽지 않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그런 그 능력을 갖게 되면은 바로 mental soaring, 즉 급증이죠. 급증. so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랬을 때 엄청난 정보 처리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로는 눈으로 읽으라는 거죠. 말 그대로 쉽게 소리로 듣지 말고 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확인해라. 진작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진작부터.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독서가는 눈에 의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직으로 읽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쭉 눈으로. 실제로 여기 예문이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어디서 본 사람이다 해서 비주얼, 즉 생긴 것을 먼저 확인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죠. 나중에 이름을 떠올릴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이름이 기억 안 나더라도 막 애를 써가지고 또 노력하는 이유가 소리보다는 이미지가 먼저라는 거죠. 이미지 기억이.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눈으로 먼저 확인해서 그 소리를 인지하기 전에, 소리로 파악하기 전에 그 눈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alk out loud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키워드만 소리내서 읽는 거죠. 소리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subsonic, subvocalization, 속으로 우리가 되뇌어 읽는 거, 속으로 발음하는 거, 소리내서 발음하든 속으로 발음하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이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없애기도 힘들고 또 이용하면 유익한 것도 있더라. 그때는 다 하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이니까 키워드만 읽으라는 거죠. 키워드.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만, 어떤 의식을 갖는지에 대해서만 읽으라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talk out loud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을 했듯이 수직으로 읽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또 게슈탈트,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층독 독서의 그 원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overview, preview, read, post view. overview는 전체를 한번 쭉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거죠. preview는 위에서 나왔듯이 그 주요 요점만 파악하고, read가 본격적으로 읽는 거고, post view는 다 읽고 나서 한번 재정리하는 거죠. 리뷰하고 포스트 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독해 시험에서는 좀 더 단축해서 리뷰하고 포스트 뷰를 하나로 묶고 프리뷰하고 오버뷰를 하나로 묶고 해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오버뷰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전체적인 글이나 책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를 보냐면은 오거니제이션,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스트럭처라든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톤이라는 것은 어조라는 얘기인데 태도, 즉 어떤 뷰포인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주관적인 관점일 텐데 부정적인 관점이냐 긍정적인 관점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톤이죠. 그리고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를 빨리 손으로 이렇게 넘겨봅니다. 오버뷰를 하기 위해서. 너무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지, 읽기 어려운지,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용어 정리집은 있는지, 또 각 챕터가 긴지 짧은지,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개요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먼저 하는지, 뭐 그림 같은 거, 지도라든지 도표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 목차를 쓰고 있는지,
이런 등등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버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자신만의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리서치 페이퍼 이런 때는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프리뷰 단계에서는 오버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more 디테일을 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전체적인 개요를 리콜 패턴을 이용해서 작성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독해 지문했을 때는 실제로 지금은 당장은 이론이기 때문에 감이 안 와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d는 뭐 일일이 읽는 거죠. every word. 그 다음에 포스트 뷰에 가서는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독해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지문을 쭉 읽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경우하고,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을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독해 능력이 워낙 뛰어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고 글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역시나 문제점을 먼저 제기해라.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 글을 읽을 것인지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으라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고 정리하는 것을 포스트 뷰 단계, 리뷰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리콜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리뷰 단계에서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오버뷰 단계에서는 1단계 정도의 이해력만 달성될 것이고, 빠른 속도로 읽을 프리뷰 단계에서는 2단계 정도 될 테고, 각각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 번 읽다 보면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더 이해력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독해 시험에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데서 한번 보면은, 책에서는 누층적 독서고 독해 지문은 누층적 독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버뷰, 프리뷰, 리드, 포스트 뷰 이걸 한 덩어리 묶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 3단계에서 4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독해 지문을 오히려 더 시간을 더 단축시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시간이 다 단축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렇게나 읽을 때는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리드 단계에서만 계속 맴돌지만, 오버뷰에서 어떤 단계냐, 각 단계별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다르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실제 읽어보면은 이 오버뷰, 프리뷰 이것이 지원해주는 그런 이해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뷰, 리뷰에서도 일 때도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버뷰, 프리뷰에 리드에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리드한 다음에 포스트 뷰, 리뷰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독해 시험 내지는 책을 어떻게 누층적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강부터는 실전편인데, 실전편에 들어가서 실제 지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